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 백세인 현상이란 게 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백세인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백세인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지만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떡하냐?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당연한 이제 질문이죠. 근데 정말 백세인들의 건강 상태가 형편없는가 하는 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우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노인이라는 말을 새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슈퍼노인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모든 이제 올림픽이라든지 뭐 아시아대회다, 국내 전국 체육대회다 하는 걸 뭘 하느냐. 그냥 모든 경기에서 1등만 뽑는 것이요. 그러면 1등을 뽑는 그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전부 다 20대다. 그러면 이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런 사람들 우리는 게임을 할 수도 없다. 그래가 항의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소위 연령급 체육대, 우리가 마스터스 어틀레틱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연령급 체육대. 그래서 이제 40대 이상, 50대 이상 또는 60대 이상 그런 이제 경기들을 쭉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최근에 한 5, 6년 전부터 마스터스 어틀레틱스에 새로운 클래스가 등장합니다. 즉 100세인 클래스입니다. 100살이 넘은 사람만 와서 참여하자. 그래가지고 이러면 달리기, 100m 달리기, 뭐 400m 달리기, 무슨 마라톤, 뭐 창 던지기, 포환 던지기, 넓이뛰기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슬라이드 보이는 이분은 유럽 그 100m 달리기 챔피언입니다. 코발스케라는 이 폴란드 사람인데 100m를 30초에 달렸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100살은 못하지만 95세지만은 이 사람은 역도 시합에 나와가지고 역기 드는 것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95세인 사람이 저런 역기를 든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자, 이 사람은 파우자 싱이라는 아주 유명한 파키스탄계 이제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마라톤 풀코스를 뛰어냈습니다. 100살에. 마라톤 풀코스를 8시간에 뛰어냈다. 그 104살에는 10km 단축 마라톤도 했다. 또 이 할머니는 수영선수입니다. 100살에 1500m를 완영을 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네스북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100살인 사람이 1500m를 수영한다는 것도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 이분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분이죠. 우리 한국 사람은 장경석 장군이신데 645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 청진에서 이제 몰람을 해가지고 645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소위 초대 포병 사령관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사단장도 하시고. 그런데 갑자기 45세에 이제 강제로 예편이 당합니다. 예편 당하고 나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 그냥 그 좌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분이 시작한 것이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가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이게 만족스럽지를 못해. 그러니까 정말 세계 최고의 요가 선생님들 찾아다니는 것이죠. 나이 70세 때. 예를 들면 인도에 가서, 인도의 그 구루한테 가서 직접 배우고, 또는 예를 들면 나이 80세 때, 미국에 있는 세도나에 가서, 또 이 호킨스 박사라는 그런 분한테 또 자기 길을 또 검증을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 요가 학과도 이제 개설하신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혀서 나이 80에 이 사람이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100살이 됐을 때 당신의 어떤 그 기록, 100년을 살면서라는 책도 자서전도 내시고. 자, 이런 분이 100살이다. 100살이 이제 그만큼 운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적인 활동을 하시는 아주 정정하신 분이 등장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쇼지 사부로라 박사라는 일본 분이신데, 저희들이 이제 이건 게이오대학에서,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학회를 할 텐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자신을 자랑하신 거죠. 그때 제가 만났을 때 102살이셨습니다. 102살인데 이제 이 잣대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검술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100살이 넘으신 어르신이 아주 자신만만해. 그러고 꼭 뭐 씹어서 드셔. 한 번 씹을 때 40번 씹어 먹어야 한다고 또 강연을 하시고. 이 사람은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제 많은 시련이 많이 겪고 그러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데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할 때 저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같은 헤드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는데 갑자기 이분이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한글로 이야기합시다. 아주 유창하게 한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딱 보니까 이분이 65세에 이제 대학 교수를 하시는데 정년 딱 하고 나서 딱 내가 한국을 배워야겠다. 한글을 배워. 나이 80에 중국이 변한다. 중국어를 배워. 나이 100살에 소련이 변한다. 러시아 말을 배워.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전 세계 말들을 하면서 직접 이분이 그 나라 가서 그 말을 가지고 강연을 하시고 이제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김영석 교수. 이 어르신은 제가 50년 전에 대학 다닐 때 만났다가 이제 제가 2, 3년 전에 KBS 프로가 있어가지고 제가 같이 만났던 것이. 50년만 만났는데 50년 전하고 똑같으시더라. 야, 이 어떻게 스님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이분이 매일 그 신촌 뒷산을 이렇게 산보를 하시고 한 1시간쯤 산보를 하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수영하시고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뭐냐? 세상에 100살이 되신 어르신이 1년에 강연을 150번, 60번 하시는데 그걸 전부 다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다니시더라. 뭐 자가용이 있어서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야, 그런 활동을 하시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감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그 문화재단에서 그 100세가 되는 한국의 문인들을 축하하는 어떤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100세인 문인이 있다. 그때 바로 이제 정서파 선생이십니다. 광주에 계신다 해서 또 광주에 또 찾아갔습니다. 뵀습니다. 이 어르신이 100살이 되셨는데 저렇게 이제 시조를 쓰시고 있는 호남 시조 문단의 아주 원조이십니다. 그러니까 시조를 쓰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분이 쓰신 기침명이라는 아침에 100살이 되신 날 당신이 쓰신 시조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이 종장 그 세 번째 항을 읽어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인생 오래 살고 보니 더 살기도 쑥스럽다. 하지만 주어진 삶 바른 거부함도 우스 없다. 오늘도 주어진 삶 바른 대로 살으리. 이분이 쓰신 그 시조를 딱 보면은 당신이 어떤 일상생활에서 아주 시간적인 아주 일정 규칙한 생활, 그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딱 그 맞춰서 딱딱딱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면서도 지금도 100살이 되었는데도 매일매일을 당신은 반성을 하면서 사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저희들이 또 감동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100살이란 것이 그렇게 흐지부지하고 희말땡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다. 자, 도대체 사람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근데 사람의 수명에 대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써져 있느냐. 아담 할아버지 930세. 창세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무드셀라 할아버지 제일 오래 사신 분 969세. 노아 할아버지 950세. 또 아브라함 할아버지 170세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사는데 왜 노아까지는 그 900년, 1000년을 살았냐.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뭐 환경 오염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이런 이제 우리 이제 창세기 이야기다 뭐다 그냥 그런 같다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창세기 이 2절이 있습니다. 6장 3절에 뭐라고 써져 있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날은 120년이다 하고 딱 써놨습니다. 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자, 요 표현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은 120년일 것이라는 그 사람들이 하나의 여러 가지 이제 개념으로 정착이 됩니다. 근데 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요 분입니다. 요 할머니는 딱 122년 6개월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 장 깔몽이라는 프랑스 할머니죠. 근데 요 할머니는 어떻게 사셨냐? 이 12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할머니가 그 아버지와 같이 그림 물감, 그 화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구를 사가지고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가 등장한 게 바로 빈센트 반 고호지요. 반 고호가 저분한테서 그림 물감을 사갔다. 근데 이 할머니는 또 에피소드가 또 참 많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셨을 때, 뭐 자식들이 없거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집은 또 넉넉하게 살고 계셨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살던 변호사가 이 할머니한테 찾아온 거죠. 찾아와가지고 할머니한테 매월 얼마씩 돈을 드릴 테니까 돌아가시면 집을 저한테 인계하십시오. 일종의 주택 모기지를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 20년 뒤에 그 변호사는 죽어버렸습니다. 이 할머니는 계속 건강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20년을 더 사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그런 에피소드가 생긴 거죠. 근데 저 할머니가 나이 80에 시작한 것이 펜싱을 시작합니다. 나이 100살에 시작한 것이 자전거 타기를 시작합니다. 야, 100살이 넘었는데 펜싱을 하고 자전거 타기를 하고 그리고 또 20년을 더 살. 저번에 돌아가시 직전까지 거의 매일 점심하고 저녁 때는 와인 한 잔씩을, 레드 와인 한 잔씩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이 레드 와인이 장수 비결이 된 것은 바로 저 할머니를 또 크게 또 내세우는 그런 계기가 또 됩니다. 자, 그만큼 오래 사시면서 많은 에피소드를 남기셨고 이분이 바로 이제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의 기록이 됩니다.
좀 예를 들면 아까 아담 할아버지 930세, 예를 들면 무드세라 969세 그런 분도 계시는데, 또는 이제 이 술을 좋아하시면 올드바라는 술이 있죠. 그럼 그 글에 뭐라고 써져 있냐? 그 올드바 할아버지가 150년을 살았는데 그때 이제 이 궁에서 임금님이 불러가지고 그 식사를 대접을 잘 받고 그러고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에 묻혔습니다. 150살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기록이 있는데 무슨 이게 최고냐? 근데 학계에서 이야기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정말 출생 기록이 확실하게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가신 날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생 기록이 확실하게 기록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옛날엔 기록이 없죠. 그래서 기록이 없는 그 시절에 오래 산 사람 이야기는 그랬던 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출생 기록이 있습니다. 출생 기록이 어디가 있느냐? 성당에 신부님이 이 할머니가 태어나가지고 바로 영아 세례 받은 기록이 나옵니다. 영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할머니의 출생이 확실하고 돌아가신 날짜 확실로 해서 이번에 기록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머니, 장깔모이라는 할머니가 정말 우리 인간 세상에서 정식으로 제일 오래 사신 분이고 바로 이 할머니가 122년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런 분도 계시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냥 예를 들면 오래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냥 혼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오래 살았느냐. 아닙니다. 정말 오래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중국의 진시황 그 연단술이죠. 우리 진시황은 오래 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정말 저 방장산이다, 영치산이다, 그 산에 가서 아주 어떤 영지 같은 것을 구해오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그런 비약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노력이 실패하니까 바로 그런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단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단약을 제일 핵심 재료가 그때 썼던 것이 수은입니다. 그리고 비소, 유황, 납 이런 것들이 주 재료로 썼던 거예요. 그것을 막 굽고 그래서 한 번 굽고 또 굽고 9번 굽는다. 그래서 구전환단이라고 합니다. 이제 9번 굽고 해서 만든 이런 것들은 아주 정말로 어떤 비밀에 생명 연장의 비밀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그 진시황도 먹고 그 다음에 언제 때 뭐였냐? 명나라 가정제 때까지 먹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저보다 중금속 중독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중국의 황제들이 다 50살을 넘지 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참 비극이죠. 오래 살다가 오히려 더 수명을 단축한 일이 돼버렸던 것이죠. 자, 그러나 그 노력들은 어떤 비방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러면 아라비아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죠. 아랍 쪽으로 옮겨가면서 연금술로 바뀝니다. 그 연금술로 바뀌면서 어떤 방향이 달라지느냐. 연단술은 핵심이 뭐냐. 수명 연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금술로 바뀌면서 무엇이 제 첫 번째 목적이었느냐. 쇠 같은 것을 가지고 금을 만드는 것이죠. 이제 물질 전환이었죠. 수명 연장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물질 전환이라는 것이 더 큰 개념이었고 그래서 훨씬 더 객관적으로 많은 일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연금술의 핵심 목표 5가지인데요. 첫째는 예를 들면 금 같은 귀금속을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죽지 않는 약을 만드는 것. 또는 모든 병을 낫게 하는 만병통치약을 만드는 것. 또는 이거 물질을 전환시키려면 모든 것을 일단 녹여버려야죠. 그래서 만물을 용해하는 용해제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 연금술이 기독교를 만나게 됩니다. 중세 기독교와 이제 만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물질 전환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 인류의 원죄 사상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아담과 이브의 그 원죄로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 다음에 전부 죄를 짓는 존재가 됐다. 자, 그러면은 그런 것이 없는 무오류 생명체를 만들어버리자. 오류가 없는 인간을 만들어버리자. 그것이 연금술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한 1000년, 1500년 이렇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자, 그랬던 것이 이 연금술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될 때 제일 마지막 단계의 연금술사가 누구냐? 그 유명한 아이삭 뉴턴. 세상에 아이삭 뉴턴이 연금술사다. 사람 다 놀랄 이야기. 그분은 이제 수학과 물리학을 해서 수학의 물리학의 아버지죠. 지금 뭐 모든 지구의 모든 기본 개념, 중력이다 뭐다 개념을 만든 분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걸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되냐? 아이삭 뉴턴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모든 이제 원고들을 다
뒤져보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그 엄청난 원고 중에서 3분의 1 정도만이 수학과 물리학 자료고 나머지 3분의 2가 전부 다 연금술에 대한 자료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연금술 자료들을 전부 암호로 써놔가지고 지금도 읽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르네 데카르트, 철학의 아버지죠. 또는 존 보일, 화학의 아버지죠. 이런 사람들의 이 트레이닝이 뭐였냐? 전부 다 연금술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마지막 연금술사로서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2000년 동안에 이런 연금술이 진행이 되고 엄청난 노력을 했고 인간들이 정말 그 헌신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왜 실패했냐? 자, 그것은 모든 것을 그냥 현상만 들여다본 것이죠. 그 원리가 뭔가, 그 원리를 전부 잘못 이해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자, 인간의 생명, 모든 생명체, 생명에 대해서 그 근본 중심 원리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DNA가 RNA를 만들고, RNA가 단백질을 만들고, 단백질이 세포를 만들고, 세포가 우리 생체를 만든다. 이걸 우리가 센트럴 도그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DNA가 확실한 물질이 RNA를 만들고, 그것이 또 단백질을 만들고, 세포를 만들고, 개체를 만들기 때문에, 자, DNA, 우리가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RNA, 우리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백질도 달라집니다. 세포도 달라집니다. 자, 이제는 옛날하고 달리 이 생명체를 마음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조작할 수가 있는 세상으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것이 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학계가, 자, 노화 문제도 이제 달리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인간의 수명 한계가 우리가 120년 언저리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인간의 수명이 150살을 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 150살을 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큰 숙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막 그 학교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2000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제 노화학회를 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서로 두 편이 갈라져가지고 아주 논쟁을 벌인 거죠. 하나는 제 올샨스키라는 일리노이 대학 교수, 또 하나는 스티브 오스타드라는 텍사스 샌안토니오 대학의 교수. 이 스티브 오스타드의 친구는 진화 생물학자고, 제 올샨스키 친구는 인구학자입니다. 이 두 친구들이 아주 강력하게 내세운 것이 뭐냐? 올샨스키 인구학자는 인간의 수명 150세 불가능하다 하고 딱 치고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이 진화 생물학자인 스티브 오스타드 박사는 무슨 소리냐? 지금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뭐 많은 것이 개선이 되는데 인간 수명 150살이 넘을 수가 있다. 즉, 동물 실험에서 우리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을 너 보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논쟁이 막 그냥 그 엄청나게 그 자리에서 딱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던진 거죠. 야, 그럼 너희들 내기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유명한 무드슬라 프라이즈라는 내기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300불씩, 600불 디포짓을 150년 해가지고 2150년에 150살 넘은 사람이 등장하면은 그 모든 원리금을 복리를 하는 그 원리금을 스티브 오스타드가 갖고 그쪽 집안이 갖고 만약 등장하지 않으면 제이 올샨스키가 가짜 하는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농담 삼아서 했던 거죠. 자, 그 이야기는 뭐냐? 자, 학계가 이런 것을 내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것은 뭐냐? 학계가 지금 잘 모른다는 이야기. 이 가능성이 양쪽에 다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학교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가장 중요한 현실을 보자. 자, 노인들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 중에서 이 증가하는 것 중에서 파란색은 건강한 노인입니다. 노란 것은 건강하지 못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숫자입니다. 자, 쭉 증가한다. 자, 증가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점점 노인이 증가하기는 하는데 무엇이 증가하느냐?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기가 막힌 그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2011년도에 우리가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국제 노화학회를 할 때 그때 이제 동경 노인종합연구소 소장이 이토 박사가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1977년부터 2007년까지 30년 동안 동경 노인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제 의학적인 뭐 생리학적인 변화를 쫙 보여줬습니다. 근데 딱 한마디로 해서 결정적인 이야기가 뭐냐. 1977년에 70인 사람, 70살인 사람의 건강 상태는 2007년에는 몇 살하고 같으냐. 그때 그 사람이 내놓은 제안이 뭐였던가. 2007년에는 1977년의 건강 상태가 딱 투영되는 나이가 몇 살이냐. 87살이더라. 그 이야기는 뭐냐. 30년 동안에 동경 노인이 17살이 젊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평균 수명이 계속 증가하면서 그냥 노인만 늙은 사람만 막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노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한 노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일본에서 이제 우리보다 훨씬 자료가 많기 때문에 아주 이것도 재밌는 자료입니다. 사람들이 일찍 죽었을 때, 오래 살다가 죽었을 때가 의료비를 얼마나 썼을까? 우리 당연히 오래 산 사람들이 의료비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도쿄 다이가쿠 동북대학의 사사키 교수가 아주 재밌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뭐냐? 일찍 죽은 사람하고 늦게 죽은 사람들하고 평균 예를 들면 평생 그 의료비를 얼마나 썼을까? 보험공단 자료를 딱 정리를 해가지고 내놓은 결과입니다. 자, 몇 살을 일찍 죽었다고 해야겠느냐?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내놓은 스탠다드가 오키나와 스탠다드를 씁니다. 오키나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계적인 장수지역입니다. 그 오키나와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장수의 나이가 96세입니다. 12간제가 8번 되풀이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96세가 됩니다. 이게 9번 되풀이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96세가 딱 되면은 아주 오래 살았단 말을 씁니다. 그러면 축제를 벌립니다. 우리 이제 100살 잔치까지 큰 잔치라는 것이 96세입니다. 그래서 96세 넘어서 돌아가신 분은 부고를 안에다 뭐라고 쓰느냐. 천수를 다 했음. 찬을 천자에다 목숨 숫자. 그다음에 80에서 96세 사이에 돌아가신 분은 부고를 안에 뭐라고 쓰느냐. 그냥 영면했음. 그냥 돌아가셨음. 이렇게 씁니다. 80 이하에 돌아가신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요절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절의 근거가 80살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키 교수가 80 이전에 죽은 사람하고 80 이후에 죽은 사람들을 전체 통계를 내가지고 딱 그래프로 그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80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평생 의료비를 3배를 더 썼더라. 80 넘어서 들은 사람은 실제로 많이 안 썼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내놓은 키워드가 뭐냐. 장수는 의료비를 절감한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나이가 많아지면 병이 많아지고 의료비 많이 쓴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장수를 시키니까 의료비 안 들더라. 그러니까 실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이가 드시면 90 넘어서 돌아가신 분들 어떻게 돌아가시냐. 주무시다가 돌아가신다. 병원에 갈 일도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수라는 개념을 해가면서 의료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장수에는 3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병장수, 치병장수, 극병장수. 무병장수란 뭐냐? 병이 없이 그냥 장수하는 것이냐. 그러나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병이 있는 사람은 고쳐버리면 또 장수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병장수라 그럽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자지구질한 병들을 가지고 그냥 병 가지고 장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극병장수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대학의 노화연구소 소장을 할 때 장수과학 최고 지도자 과정이라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회 이제 뭐 이 지도자들을 이제 모시다가 이제 강의를 시작한 것이죠. 근데 2기 때 기가 막힌 분이 한번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하신 분 연세가 95세입니다. 그래서 95세 어떻게 95세가 그래서 그분을 오시라고 해서 제가 인터뷰를 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자제분들이 다 70이 넘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95세가 맞죠. 그래서 제가 저 어르신한테 그 어르신한테 아니 어르신 어떻게 공부하시겠습니까? 수업 들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딱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에 정말 제가 그렇게 무식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저 어르신이 아주 정말 세상에 잊을 수 없는 답을 저한테 던진 것입니다. 박 교수, 내가 공부 못할 이유가 있는가? 야, 95세 어르신이 내가 공부 못할 이유가 있는가?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주 이제 저희들하고 인연을 맺기 시작했는데, 뭐 신문사에서 이제 저는 특집을 내는데 어떤 분을 소개해서 저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에 내려니까 저분이 이제 신체 검사를 다시 한번 하게 된 것이죠. 기가 막힌 것이 세상에 이분은 폐가 한쪽이 없습니다. 나이 80에 폐를 하나 잘라낸 것이죠. 폐결핵이 심해가지고. 또 한 가지 머리에는 혹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도 건강하신 거죠. 그래서 어르신의 참 건강 비결이 뭡니까 하고 제가 여쭤보니까 이분이 참 기가 막힌 답이 나온 것이죠. 나는 자전거 장수론을 가지고 있네. 자전거 어떻습니까? 계속 움직여야죠. 쓰러지질 않죠. 계속 움직여야만 한다. 100살이 되도록 계속 움직여 온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아주 재산 재력가 있고 그러신데 차를 없애버렸습니다. 자가용을 없애버려요. 무조건 지하철을 타고 걷고 버스 타고 이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이 100살이 넘으신 이런 어르신이 지금도 예를 들면 하루에 10,000보 이상씩 걷던 이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야, 이게 가능하구나. 그것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늙어져 가면 많은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늙는 것이 뭐냐? 바로 폐입니다. 폐가 제일 먼저 늙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공기가 그대로 그냥 우리 폐로 들어가, 폐포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폐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폐를 보호하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나쁜 공기를 쐬지 말아야죠. 맑은 공기 쐬야죠. 그게 담배 피워서는 안 되겠죠. 폐 다음에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늙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콩팥입니다. 신장입니다. 신장이라는 조직이 뭐냐?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입니다. 그 신장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쓰레기가 안 생기게 해줘야죠. 자, 이런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쓰레기 안 생기게 하는 핵심은 뭐냐? 먹는 것을 조심하는 것이죠. 쓰레기 생길 것을 안 먹어야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뭐냐? 약입니다. 우리가 식하고 약을 구별을 하는데 식이란 것은 뭐냐? 우리 몸에서 100% 산화돼서 쓰레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약이란 것은 특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은 뭐냐? 이물질입니다. 100% 산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것이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절대 용법, 용량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한테 약을 조심해서 드시라는 말을 저희들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이제 그 모든 그 기록들 여러 가지 중에서 아주 흥미있는 자료가 마라톤 기록입니다. 마라톤. 자, 연령별 마라톤. 그러면 20대 때가 이제 세계 기록을 하는 아주 2시간대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죠. 30, 40은 기록이 나빠지죠. 그런데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나이 80인 사람이 마라톤 풀코스를 4시간에 주파하더라. 마라톤 풀코스 42km를 80살인 사람이 4시간에 주파하더라. 우리가 상상이나 했느냐. 근데 지금 가능한 세상이 됐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마라톤 풀코스를 80에 4시간에 주파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자, 이제는 정말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수행이 증가하고 있다. 질병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이가 든 사람이 나약하고 무슨 병이 막 그런 것이 아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나이 든 사람한테 그냥 수혜 복지 체계에서 얻은 혜택만 받게 해야겠느냐? 아닙니다. 이제는 나이 든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또 나이 든 사람들이 자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그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주고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가 자산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화 문제를 들여다보면, 자, 건강 문제, 또 나이 든 사람이 실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문제, 또 의료비가 낭비되느냐 어째 하는 문제, 정말 나이 든 사람이 행복하냐의 문제, 이 모든 것을 딱 해서 보니까 어떤 것이 되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미저러블, 정말 불행한 거 그것이 아니더라. 자, 그럼 우리 어떤 일을 가능하겠냐. 자, 노인이라는 개념을 패러다임 자체를 다 바꿔야겠다. 자, 패러다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